여기 있는 건 델 XPS 16이에요. 지금 최신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쌀 수도 있어요. 3,000달러가 넘고 어떤 건 4,000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프리미엄 가격이죠.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벨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인 XPS 라인, 벽에 공을 던지는 종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과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제가 발견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시다.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은 서멀 그리즐리에서 제공합니다. 크리오넛 서멀 페이스트나 극한 오버클럭커를 위한 크리오넛 익스트림으로 GPU와 GPU 냉각을 개선하세요. 인텔 LGA 1700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CPU 구부러짐을 방지하는 접촉 프레임을 확인해보세요. 호기심 많은 PC 매니아라면 와이어뷰 프로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고성능 냉각 솔루션에 대해 비디오 설명에서 서멀 그리즐리를 확인하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빌드 품질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채널에서 경험한 가장 좋은 빌드 품질 노트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윈도우 노트북 품질을 의미합니다. 전부 금속이에요. 모든 것이 견고해 보입니다. 화면 플렉스 같은 것도 없고 제시 키보드 플렉스도 없습니다. 모든 모서리, 모든 것이 똑똑하고 미니멀하고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내부에서도 디자인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좋은 랜이든 나쁜 랜이든 키보드 간격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에 타이핑하려고 할 때 점점 키가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스피리온이나 다른 노트북과 달리 키를 서로 모서리로 해제하는 매우 멋진 미니멀리즘 선택을 했습니다. 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더 큽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실제로 키를 훨씬 더 많이 놓치거나 잘못된 키를 누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큰 엔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16인치에 저는 이것이 미니멀리즘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애플 경로처럼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숫자 패드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타이핑할 때 키보드 이론과 이런 방식은 다소 조용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나요? 매우 프리미엄하고 비싼 타이핑 경험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플렉스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타이핑하는데 매우 견고한 종류의 바다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터치패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이걸 보고 터치패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실제로 매우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 내가 자동으로 거기에 가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터치패드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터치패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다. 터치패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말입니다. 항상 실제로 터치패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서리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여기저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실제로 제가 2024년형 윈도우즈 노트북에서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놀랍습니다. 촉각적입니다. 피드백, 모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작동 방식은 애플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최고입니다. 윈도우 노트북에 대한 칭찬으로는 최고입니다. 애플답죠.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일이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오랜 시간을 보냈고 다른 유튜버 친구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벨이 이 노트북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노트북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고 좋고 나쁜 방식으로 자체 리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맥이 윈도우즈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이 노트북은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32GB와 64GB 버전이 있어요. 64GB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냥 가서 확인해보세요. 항상 할인이 있으니까 최신 가격이에요. 따라서 놓치고 싶지 않거나 아래 설명에서 몇 가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델이 여기에서 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플러그를 꽂았든 뽑았든 성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플러그 인하면 성능이 약간 더 좋아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노트북에 플러그를 꽂으면 갑자기 GPU, CPU 또는 그런 것과 비슷한 성능이 50% 더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끌어내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애플의 접근 방식입니다. 플러그를 꽂았든 꽂지 않았든 성능이 똑같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델이 기준을 잘못된 지점으로 낮춰놓았습니다. 플러그를 꽂았을 때의 실제 성능이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경쟁 제품보다 갑자기 훨씬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플러그를 꽂았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배터리 전원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델은 배터리 전원을 어느 정도 맞췄지만 플러그를 꽂았을 때의 성능은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충전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비디오 편집 파이프라인 성능과 어수스 프로 RP16과 같은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한 실제 성능 범표를 확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U와 관련하여 그들은 GPU에 엄청난 주수를 공겼고 이 GPU는 실제로 일부 4060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4070입니다. 일부 4060과 일부 다른 노트북은 실제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GPU가 충분한 주수를 얻지 못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른 것은 램입니다. 램은 매우 좋고 매우 빠르지만 납땜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할 때는 64GB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무엇을 하든 4060을 사용할 때조차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요점이 나옵니다. 이 노트북을 구입할 때는 4070 버전이 아닌 4060을 구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권장합니다. 성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60에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면 4060을 선택하고 돈을 조금 아끼고 램을 더 많이 구입하세요.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3D 성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4070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기에 대해 말해보죠. 여기 있는 건 델 XPS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스피리온 충전기가 있습니다. 둘 다 USB Type-C이고 하나는 조금 더 큽니다. 이제 인스피리온의 끝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실제 케이블에 전원 플러그가 있는데 벽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껐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약간 더 많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저 불빛은 이제 꺼졌어요. 인스피리온 충전기는 더 크지만 불빛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요. 이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델이 XPS 라인에서 더 작게 만든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왜 이 두 개의 별도 충전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여전히 하위 모델 중 일부에 제공하는 오래된 충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더 큰 모델에 제공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130W USB Type-C. 아시다시피 저는 더 많은 전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200W 전력을 제공하는 USB Type-C를 알아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서 저는 당신이 그것을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O에 대해 이야기하면 애플과 같은 접근 방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썬더볼트 4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타입C가 하나 있습니다. 헤드폰 콤보 잭과 마이크로 SD 자동차 수급.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SD 카드 슬롯, 이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인데 풀 사이즈예요. 풀 사이즈는 항상 작은 사이즈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사이즈는 풀 사이즈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굴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그럼 USB 타입 A가 없어요. 대리 패키지에 넣은 동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흥미로운 점이죠. 또한 여기 있는 저와 같은 RTX 4070 모델이 있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썬더볼트 4가 아닙니다. 하위 GPU 4060이 있다면 오른쪽도 썬더볼트 4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이 지불하면 덜 받는다. 네, 뭐라고?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USB 3.2 Gen 2, 10GB 속도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스수는 제고하지만 최고 속도는 아닙니다. 왜 4070이 있는데 갑자기 썬더볼트 4가 아닌 걸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럼 화면. 오, 델,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그들의 한 최고의 일 중 하나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제품은 16인치, 16X 10조명비, 90Hz OLED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터치스크린도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만든 게 정말 좋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는 건 정말 좋아요. 타이핑을 하거나 양식을 작성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설치할 때 터치스크린 옵션이 있는 건 정말 좋아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게 마음에 들어요. 환상적이에요. 정말 놀랍죠. 색상이 정확해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마치 입안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프로워드 P16은 90Hz를 탑재해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90Hz는 모든 작업과 화면에서 하는 일을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고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고 느리고 끊기는 느낌이 덜합니다. 무엇을 하든 심지어 화면에서 커서를 움직일 때조차도 훨씬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0비트의 기도합니다. 창작자의 경우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면 여기에서 전체 10비트 색상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진정으로 동급 최고의 경험입니다. 놀랍습니다. 스피커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워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워트와 이 제품을 나란히 비교해보세요. 스피커가 정말 큰 소리를 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하면 고음이 약간 클리핑되거나 왜곡되거나 이상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약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제 모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입니다. 환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99.5W씩
게임기에 휴대할 수 있는 한계는 100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이 녀석은 실제로 꽤 무겁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매우 고품질이지만 무거운 롤스나 벤틀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와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코어 울트라에 꽤 많은 성능을 담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애플은 이 녀석을 절대적으로 압도할 겁니다. 그러니 애플 수준의 배터리 수명을 찾는다면 이 녀석은 여기에 없습니다. 동시에 3D 성능을 찾는다면 이 녀석은 애플을 압도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비디오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노트북에 관심이 없다면 아래 설명에 빌드 가이드도 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세요.